일본 여성이 한국으로 도망쳤다. 도쿄 중심가에서 한 여성이 모든 걸 버리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 더는 인간답게 살 수 없어서. CCTV, 감시 문화, 침묵의 공동체, 외로움, 불안. 그렇게 시작된 탈출은 하나의 나라에서 인간 대접을 받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서울의 지하철에서 낯선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가씨, 힘들면 기대도 돼요.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다. 일본 도쿄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어요. 출근 시간 지하철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매일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미유예요. 32이고 도쿄의 한 광고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겉보기엔 그럴듯한 직업이고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지만 속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죠. 여자는 결혼하면 일보단 가정에 집중해야지. 부장님의 회식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밤늦게까지 일했는데도 성과는 남자 팀원들 이름으로 올라갔고 저는 항상 보조자로만 여겨졌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일본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거든요. 집을 구할 때도 대출을 받을 때도 혼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거절당했어요. 어릴 적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회가 이젠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밤늦은 자취방에서 자주 눈물이 났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죠. 엄마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무탈하게 사는 게 최고야. 하지만 저는 그게 더 이상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출근길에 유튜브를 틀었는데 한국에서 혼자 사는 여성 이야기라는 영상이 추천으로 떠올랐어요. 뭔가에 이끌리듯 클릭했죠. 영상 속 한국 여성들은 퇴근 후 친구들과 야외에서 혼자 맥주도 마시고 밤에도 당당히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무언가 달랐어요.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화면 속 그 여성들에게서 제가 잃어버린 웃음을 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한국 관련 영상을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카페 문화,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공공기관의 대응, 직장 내 분위기까지 어느새 제 방은 한국어 교재와 메모로 가득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곳이라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일본을 떠나자. 나를 지키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결제하던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강한 감정은 희망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반란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날,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은 마치 거대한 컴퓨터 칩 같았죠. 어딘가 빛나고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공항의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조금 해뒀기에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은 낯설고 조심스러웠어요. 숙소는 홍대 근처의 오피스텔. 단기 렌탈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처음 방에 들어섰을 땐 조금 쓸쓸했지만 창문을 열었을 때 불어온 밤바람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선 괜찮아. 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 들렀어요. 직원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놀랐어요. 일본 편의점에서도 인사는 하지만
이렇게 눈 마주치며 환하게 웃어주는 건 드물거든요. 그리고 길을 걸으며 또 놀랐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먼저 멈추더라고요. 보행자가 먼저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배려, 일본에선 점점 보기 어려웠는데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옆자리에 젊은 여성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주제는 여성 창업이었어요.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월세는 좀 비싸도 1인 가구가 좋아. 맞아, 나도. 혼자가 더 안전하잖아.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일본에선 혼자 산다고 하면 위험해 외롭지 않아. 라는 말부터 들었는데 여기선 당당히 혼자여서 더 좋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꿈꾸던 삶이 여기에 있었던 걸까? 서울의 밤은 늦도록 빛났고 거리는 활기를 잃지 않았어요.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이 힘들어 보이던 노인에게 조용히 자리를 양보했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아무도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게 이 도시의 일상이었어요. 그 장면이 어쩐지 마음 깊이 남았어요. 여긴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사람으로 받아주는 곳일까. 혼자 외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문득 실감났지만 두렵기보단 설렜어요. 모든 게 새롭고 낯설고 가끔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참는 삶을 살았다면 여기서는 숨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도시와 진짜로 사랑에 빠지게 되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어요. 아직도 어색하고 긴장되는 순간이 많았지만 제 마음은 어느새 조금씩 이 도시에 적응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집 근처 작은 카페에 갔어요. 일본에서 가지고 온 취업 준비 자료들을 꺼내고 노트북을 열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 청년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쓰던 알람 앱이었는데 꺼놓는 걸 깜빡했나 봐요. 순간 당황해서 허둥지둥 소리를 끄려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일본어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그 옆자리 청년이 제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하죠.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이 순간 촉촉해졌어요. 일본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눈치 주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해해주는 듯 했어요. 정말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존중을 경험했다고 느꼈어요.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졌고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던 중 어느 아주머니가 자기 우산을 제게 슬며시 씌워주며 말했어요. 같이 써요, 아가씨. 이 길 물 잘 고이니까 조심하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분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따뜻한 행동이 그냥 나올 수 있지? 그날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어요. 일본에선 타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낯선 사람과 말을 섞는 건 금기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여긴 사람들이 말을 걸고 웃고 도움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가 살던 곳이 너무 차가웠던 걸까? 내가 너무 꽉 막힌 세계에만 갇혀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없이 작아졌어요. 그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울었어요. 이 도시가 낯설어서는 아니었어요. 이 도시는 제게 사람이 있다는 걸 다시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으로 제가 외톨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다시 편의점에 들렀어요. 알바생은 또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네, 좋아요. 이번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속삭였어요. 미유, 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진짜야.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우연히 한 무료 세미나 포스터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주제는 다문화 청년을 위한 진로 멘토링. 고민이 많았던 제게 딱 맞는 주제였고 누군가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했죠. 세미나는 작은 청년센터 강당에서 열렸고 참가자는 많지 않았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중 특히 눈에 띈 사람은 회색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든 젊은 남자였어요. 또렷한 말투, 깊이 있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을 정하민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청년으로 한때 외국인 친구들과 일하며 차별과 편견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는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바꿔야 할 건 제도나 조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바로 그 존중의 눈빛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콕 박혔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미유라고 해요. 오늘 말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하민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반가워요, 미유 씨. 한국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 바꿔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그 말이 그렇게 편안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 후 하민 씨는 몇 번 제게 연락을 주었고 우린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에선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때 하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문화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셨잖아요. 그건 미유 씨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지금 변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던 내가. 이제는 사람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민 씨와 자주 만나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종로의 전통시장, 북촌의 고즈넉한 골목,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야경. 어느새 저는 한국을 관광객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많은 걸 알려줬어요. 한국의 문화, 예절, 사람들, 그리고 정이라는 감정. 그 무엇보다도 저는 그의 진심에서 신뢰를 배웠어요. 그것은 제가 일본에서 살아오며 한 번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감정이었죠.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미유 씨,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면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어렵다면 저는 미유 씨가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어요. 그동안의 두려움, 방어, 편견, 그리고 외로움이요. 서울에 온 지 2달이 넘었을 무렵 일본의 엄마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미유,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니? 메일을 열어보기도 전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직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애초에 이곳에 온 것도 도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있던 저는 단지 숨 쉴 공간을 찾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이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긴 고민 끝에 정하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민 씨, 저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미유 씨는 지금
돌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야 할 것 같으신 거예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꿰뚫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아도 될까라는 불안감이 컸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작은 공방에서 1일 체험 수업을 신청했어요. 전통 매듭 만들기였죠.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만 강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말했어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여긴 모두가 처음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어요. 작은 매듭을 하나하나 엮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만 했구나.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 조급함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옆자리의 아주머니가 슬며시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어요. 일본에서 왔다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용기 있어요. 한국에서도 새로운 시작 괜찮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껏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위로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그날 밤 저는 정하민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남아보려고요. 하루하루를 다시 배워보면서 제 방식대로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유 씨의 진짜 인생이 지금 시작된 거네요. 축하해요. 그리고 응원해요. 며칠 후 저는 작은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문장 하나를 읽을 때마다 머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국적도 나이도 다양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정서였죠. 미유 씨, 처음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졌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이곳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작게나마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며칠 후 저는 엄마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나 아직은 돌아가지 않을래. 여기서 더 배워보고 싶어. 혼자였던 내가 처음으로 사람들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어. 그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제야 진심을 담아 쓴 글이었어요. 두려움 대신 확신이 들어있었죠.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어요. 서울의 겨울은 일본보다 조금 더 매서운 듯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 앞 골목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가게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가게 앞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언니, 오늘도 알바 가요? 고시원 맞은편에 살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 민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던 사이였지만 어느새 우리는 아침마다 짧은 인사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어요. 오전 수업 마치고 카페에서 알바했어. 언니 한국말 많이 늘었어요. 나중에 공부같이 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엔 단어 하나 말하는 것도 떨렸던 제가 이제는 다른 외국인 친구의 한국어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구나 싶었거든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카페로 향하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제 앞에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타셨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조금 놀란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잔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네. 말씨가 외국 사람인가 봐. 네, 일본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물들었어요. 그날 오후 카페에서 손님을 맞으며 사장님께서 말하셨어요. 미유 씨는 손님 응대도 부드럽고 말투도 예뻐요.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여기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가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일요일, 자원봉사 모임에 갔어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도우미 활동이었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때를 떠올리며 이번엔 제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어요. 미유 씨, 일본 분인데 한국어 진짜 잘하시네요. 그냥 열심히 배웠어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기분. 한참 설명을 돕던 중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제게 물었어요. 언니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조금 웃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기가 좋아. 그래서 마음은 한국 사람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나절 내내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이젠 매주 한 번씩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엄마, 나 다음 달부터는 한국에서 정식 취업 비자 받으려고 해. 지금 다니는 카페에서 정직원 제안 받았어. 엄마는 놀란 얼굴을 하시더니 곧 흐뭇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래, 미유. 이제 너답게 사는 것 같아서 엄마도 기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응원할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랜 시간 저는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이곳에서 저로서 살아가도 된다는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응원이었어요. 며칠 뒤 학원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에서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미유 씨는 처음 왔을 때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를 건네셨어요. 당신의 진심은 언어보다 더 멀리 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해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지금은 이 길이 낯설지 않아요. 지하철의 안내음도, 벽에 붙은 광고도, 가게 앞의 떡볶이 냄새도 이제는 나의 하루에 어울리는 배경이 되었거든요.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되뇌었어요. 나는 더 이상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곳의 사람입니다. 미유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손길이 따뜻했으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출신이 달라도 진심은 결국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사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진심의 힘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